차량에 진입할 수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 호천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겼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람과 만남은 지양해야 하는 행동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를 짚어봅니다. 25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채소와 퇴적도를 수거해 독소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경 독소 물질이 검출돼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마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부산 진구의 호천마을 이야기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복도로에 자리 잡은 호천마을.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줄을 그은 듯 기다란 계단이 마을을 가로지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계단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길입니다. 전체 280여 계단, 한 곳의 경사는 무려 40도에 가깝습니다. 보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500여 세대가 사는 마을 주민 대부분은 70대 이상 어르신입니다. 남한 사람들 못 다니죠.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전에 저기서 한 사람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이랬거든요. 바로 내렸다 보면은 바로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엄청 힘듭니다, 진짜. 호천마을은 야경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들은 계단마을 혹은 섬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2차선 도로가 지나고 아래는 호계천에 막혀 있어 마을 내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마을 밖에서 끊겼고 폭 2m도 되지 않는 다리만 연결된 상황.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달고 삽니다.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게 길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그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차량이 들어오는 게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유일한 해법은 다리를 건설하는 건데 반대편도 주거 밀집 지역이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호계천 위로 6m 도로를 건설해서 회전교차를 해주면은 동구와 진구가 경계 없이 차가 왕래가 되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좀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리를 건설해야 하는 위치가 지자체 간 경계에 있고 공용 주차장 역시 동구청 소유인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 이 때문에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진행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숫자 3.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숫자로 보는 뉴스에선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부울경 시민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변화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과의 만남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행동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모임이 줄었다는 응답은 87.5%로 나타났고 응답자 72.5%가 영화나 공연 관람 같은 여가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모임이나 여가 생활의 경우 특히 40대가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취업활동 역시 30.9%가 줄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줄었다는 응답률이 높아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집안에서의 활동은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 응답자의 51.6%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었다고 답했는데 젊은 층일수록 또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커졌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모임,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이 일상에 자리 잡은 여파로 분석됩니다. 자녀 돌봄과 가사 활동도 각 50.4%, 28% 늘었다고 집계됐습니다. 등교나 등원 대신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고 방과 후 활동도 줄면서 학교 등에서의 자녀 돌봄 공백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특히 30, 40대에서 늘었다는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달라졌지만 연령별로는 30, 40대,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삶이 전보다 여유가 더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바뀌어버린 일상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메꾸고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숫자로 보는 뉴스 안수민입니다. 25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62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80대 2명, 70대와 60대, 50대 각 1명이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9명이며 이 중 36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68.3%, 일반 병상 가동률은 42.2%입니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채수와 퇴적토를 수거해 독소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경 독소 물질이 검출돼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환경단체들이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과 함께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을 구성해 낙동강 하구부터 영주댐까지 주요 지점에서 채수와 퇴적토를 수거해 독소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녹조가 발생한 다대포 해수욕장은 추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단체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뇌질환을 일으키는 신경 독소 물질이 발견됐으며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대포 해수욕장의 녹조는 낙동강 녹조가 창궐한 시기에 수문 개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녹조 번성 시기 이전부터 완전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남세균 독소 문제는 단지 낙동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낙동강 농수산물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전국의 문제이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돗물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규모 녹조 창궐은 상수원 불안이라는 국민 우려를 가중하고 있고 다른 수계의 수돗물 신뢰도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의대 유동철 교수가 맡았으며 지역별 권리당원과 기초의원 각 1명, 36명의 당내위원을 혁신위원으로 위촉해 총 41명의 인원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유동철 혁신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부산시당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총선을 비롯해 공직선거에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승진 인사와 채용 등에서 위법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무원 2,280명을 승진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승진 후보자 안에 있던 1,672명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가 지난해 3월 임기제 6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허위 경력 증명서를 낸 것을 알고도 합격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사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을 징계하고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직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습니다. 구호 태풍 망은과 10호 태풍 독하게가 25일 중국 남서쪽과 일본 북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나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8월 집중호우 피해가 컸기 때문에 태풍 발생 소식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당분간 태풍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도 높고 수증기도 많아 태풍은 종전보다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요. 많은 비와 강한 바람까지 예상돼 더 철저한 대비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지성 호우가 내리거나 태풍 북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태풍 피해가 크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농촌진흥청과 LG엘로비전 지역방송이 이런 농가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막 농사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인데요.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년차 청년 농부 28살 오창원 씨. 오 씨는 농사 입문 초기 오미자와 블루베리 재배에 나섰지만 수익을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정적 판매처를 찾는 일이 오히려 작물 생산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2년, 3년 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작물들을 시범 재배로 많이 해보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총각이 이제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워서 들어왔는데 좀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 도전을 했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고추와 이를 말려 빻은 고춧가루입니다. 1년 내내 전국에서 고정 수요가 있는 고춧가루 판매로 농장 운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농장 규모도 3배 이상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언덕 경사가 심한 데 심다 보니까 고추가 하도 많이 달려서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더 이상 농사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역시 안정적 추가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씨에게 손을 내민 건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TV 지역방송 LG 헬로비전입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이용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오 씨의 고춧가루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는 아마 한 10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고추들은 이제 1차로 처음 딴 것들은 저희 오프라인 예약 구매자분들께서 그분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십니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이제 막 농사에 입문한 청년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송과 달리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량 생산물도 전국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유통 단계가 줄고 이익은 크게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홈쇼핑을 알아봤을 때는 막 1회에 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한 몇백만 원 수준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리 잡는 청년 농부들한테는 그래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과 LG 헬로비전이 전국 청년 농부들을 위해 마련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청년 농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면 지원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동의대학교 김치용 게임공학 전공교수가 25일 열린 부산 방송영상 포럼 임시총회에서 부산 방송영상 포럼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부산 방송영상 포럼은 부산 지역 영상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출범했으며 학계와 산업계 기관 등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치용 회장은 부산 지역 영상문화 정착과 부산 시민의 참여 방송 확대, 장애인의 방송통신 서비스 구축 등 부산의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의회와 지역 경제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는 24일 부산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지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관계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유치 절차별 대응에 함께 발맞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